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추경 편성 배경, 편성 방향, 추경 규모, 그리고 주요 사업 소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날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 조성을 시정 목표로 해서 민선 8기가 출범하였습니다. 반지하 대책,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관광, 기후, 수방, 분야별 대책 추진으로 서울을 동행 매력 도시로 만들기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본 예산은 총 47조 원 규모로 동행, 매력, 안전 3대 분야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여 시민과 약속하였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쉼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발표한 IMF 경제 전망에서 올 한 해 경제는 험난한 회복 과정이라고 표현하였듯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일상의 고통이 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노력도 필수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연재난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적 기준을 넘어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로, 지하철 등 서울의 기반시설의 노후화도 언제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지속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기술적이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합계 출산율의 저하, 노인 인구의 급증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급한 문제이며 마약, 학교 폭력 등 대두되는 사회 문제도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의 기회 요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계 여러 연구소를 통해서 서울시가 창업과 해외 투자 분야에서 매력적인 도시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계 도시 간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에 비해 서울시 재정 여건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경기 둔화의 영향이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의 지방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3천억 원이 감소하였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지방세 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필요한 투자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담아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 규모는 3조 408억 원입니다. 서울시 예산 총 규모는 50조 2,828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4%가 증가합니다. 참고로 작년 22년 최종 예산 52조 3,072억 원 대비해서는 3.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올해 감소가 확실시되는 재산세 7,696억 원과 세액 수입 1,071억 원 등 총 8,767억 원의 세입은 감추경하고 채무 1,000억 원 상환하고 채무 감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안정화 기금에 1조 625억 원 적립 등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과 약속한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6,750억 원, 그리고 본 예산에 중점 투자했던 동행, 매력, 안전 3대 분야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6,44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약속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와 저소득 중고등학생의 교통비를 월 4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교통비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의 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서울시의 뿌리 경제인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서 1,500개 업체의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의 화재 공제 보험 가입 시에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더 많은 상인들이 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비전 2030 펀드 300억 원 추가 출자, 그리고 스타트업 R&D 투자 확대, 관광 스타트업 지원 등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1천만 원씩 100개 기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의 마음 서울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모든 난임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난자 동결 시술 비용 50% 지원,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 지원 등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 아이 키우고 싶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사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과 최대 120만 원의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신규 추진합니다. 아이들이 편리하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서울형 키즈 카페도 35개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한강을 조성하겠습니다. 잠수교를 시민을 위한 문화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디자인 공모를 시작합니다. 한강에서 세계적 수준의 국제 정원 박람회와 수상 레저 리그를 개최하여 한강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안정된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교육, 마약 중독자 치료기관 지원 및 치료비 지원 등 예방과 치료 중심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학교 폭력에 대해 치료, 상담,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신규 추진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루를 든든히 시작할 수 있도록 아침밥 지원 사업도 시작합니다. 8년째 동결된 버스와 지하철 요금, 그리고 무임 수송 인원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 적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든든한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하철 3,050억 원, 시내버스 4,498억 원, 그리고 마을버스 17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창의 행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후주택 고효율 단열 시공, 그리고 중앙버스 정류소 혼잡도 개선, 그리고 지하철 역공간 혁신 프로젝트 등 시민 행복을 위한 서울시의 창의 행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은 동행과 매력, 안심 3대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강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230명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신규 지급하고 쪽방 주민에게 건강한 식사를 공급하는 동행식당을 확대 운영하며 개인회생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토대 형성 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소아 전문 응급센터 지원 확대, 안심병원 및 야간 상담센터 지정 등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아이들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치료 바우처 지원, 신체와 마음까지 돌보는 서북병원 호스피스 병동 확대 등 서울시가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약자에게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약자 관련 기술 교류, 시연, 체험을 할 수 있는 약자 동행 기술 박람회도 개최합니다.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형 콘텐츠 체험 공간 조성, 수변 활력 거점 27개 조성, 책 읽는 서울 확대 운영 등 서울 곳곳에서 즐길 거리가 넘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비수기인 겨울에 다양한 축제 개최 등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서울라이트 광화 비축제 및 마켓, 송현동 비축제, 보신각 타종 행사, 그리고 서울콘 개최 등 12월은 풍성한 행사와 해외 관광객으로 가득 찬 관광 서울로 거듭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의 더 맑은 하늘을 위한 것도 계속하겠습니다. 전기차 8,523대와 수소차 55대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주요 대기 오염 물질 배출원인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서 4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총 5,527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높여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10회 급증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급증하는 전기차의 비례에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소방 장비를 확충하고 방음 터널 방음판 교체를 하겠습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동차 41편성 298칸과 지하철 통신 신호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노후 교량 등 노후된 도시 인프라의 지속적 보수 보강으로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나은 서울을 위해서 시민과 약속을 지키고 일상에 안심을 더하기에 서울시가 함께 뛰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BBS 박관우 국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BBS 박관우인데요. 그 설명하신 그 자료 보니까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 전체 한 50조 원대가 2년 연속인데요. 이 시계열 이 처음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도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여기 지방세가 상당히 한 7천억 감사했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세 뭐 이런 거 관련됐는지 그 좀 감소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잘 못 들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죠? 예,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건은 올해 지금 추경 포함해서 50조 2,828억 원이었고, 그 작년 본 예산 최종 본 예산이 52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최종 본 예산 대비해서는 지금 예산이 줄은 상태고요. 그리고 추경건 요 지방채도 저희가 1,000억 원 정도 이제 감해서 덜 발행하는 걸로 계획이 짰고요. 그 수입을 보면 지금 저희가 4월까지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감소한 걸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18.8% 감소한 건데요. 이게 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부분이 이제 감소가 됐고, 그리고 올해 그 추경에 이제 세입 감소분을 반영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재산세 부분을 한 7,696억 원을 세입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공시지가를 20년 수준으로 정부가 이제 하락하는 이제 정책을 함에 따라서 재산세 부분은 감소가 확실해서 이번 추경에 7,696억 원을 감을 시켰고요. 왜냐하면 이걸 감소시키지 않으면 이제 세입 결손 부분이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고요. 다만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부분은 전년 대비 사실은 1조 원 정도 저희가 감을 이미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4월 달에 부동산 거래가 약간 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 혹시 답이 됐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반기 더 추가적인 추경 계획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결의 손지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손지민입니다. 그 작년에 시의회에서 감축된 그 민간 위탁 기관이나 출연 기관 예산이 있는데요. 뭐 요새 뭐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뭐 강북 노동자 복지관이나 전태일기념관, 그리고 출연 기관 중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등이 있는데 여기에 TBS나 시립대는 나와 있고 다른 기관 얘기는 없어서 혹시 작년에 예산 감액된 기관들에 대해서 추경 편성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예, 지금 민간위탁 부분은 개별 사업으로 해서 아마 올해 본 예산에 일정 부분 감한 것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출연기관 관련해서는 TBS, 그다음에 시립대 부분은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 예, 지금 추경에 TBS하고 그 시립대는 출연기관은 아니고요. 서울시 직속기관이고 출연기관으로서는 이제 뭐 TBS 정도가 있는데요. 그리고 TBS 출연기관으로는 TBS가 반영이 됐고 시립대는 이제 서울시 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출연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립대도 일부 그 필요한 경비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회서비스원도 질문하셨나요? 예.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이제 부족한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내부 유보금이 좀 일정 부분 있어서 일단 뭐 내부 유보금을 활용해서 기관을 유지하는 데는 별 이상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경제 이상은 차장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이상은인데요. 저기 채무 감축 여력 확보라고 했을 때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게 1조 620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거 대비해서 추세가 어떤지가 궁금하고 이거를 앞으로 왜 써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순세계 잉여금이 있으면 그 이제 법정 의무 전출하는 게 있어요. 자치구 그다음에 교육청 그런 법정 의무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중에 50%를 이제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예, 법적 사항이고 그래서 그 1조 저희가 제가 수치를 1조 1천억 원이 안 되게 그걸 이제 재정 안정화 개정에 적립하는데요. 요 재정 안정화 개정에 적립된 금액은 채무 상환으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무 상환을 그때그때 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채무가 있으면 갚아야 될 상환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적립된 재정 안정화 기금의 그 적립된 금액은 내년도 채무 상환에 주로 쓰일 거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상환해야 될 게 한 1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비용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박재웅인데요. 박재웅 네. 기자님. 네. 그 감추경한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추경한 내역이요? 네. 혹시 자료에 있지 않나요? 보도 자료에? 네. 제가 한 3,400억 정도 세출 예산에 감추경을 했는데요. 그 시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향후 공기를 봤을 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는 부분을 시기 조정 물량으로 저희가 조정한 게 한 2,5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치 못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 감액한 게 한 584억 정도. 그리고 국비 이제 매칭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내용 중에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 감소 매칭 관련해서 235억 원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김희영 기자님. 네, 국민일보 김현입니다.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TBS랑 시립대가 이번에 반영된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 각각의 자구안들이 서울시가 봤을 때 예산 편성을 해줄 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을 한 건지,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의회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반대 기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은 이건 좀 사소한 질문인데 추경안의 재원의 세외 수입이 573억 원 돼 있는데 또 세외 수입 감소분이 감추경됐다고 여기 8,767억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TBS하고 시립대 예산은 올해 본 예산 편성할 때 시의회에서 많은 토론과 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잘 아실 겁니다. 그 TBS와 시립대 건은 어쨌든 그 시립대는 그때 이슈가 그 대학의 경쟁력 제고 차원의 방안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등록금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일정 부분 정상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 논의되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T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립 경영과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 부분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립대 예산은 그래서 일정 부분 총장이 새로 선출이 되면서 그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논의에 착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와도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더 논의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T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립 경영, 그다음에 경영 효율화, 그다음에 나름 TBS의 여러 가지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뭐 있었고 그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활발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TBS는 조만간에 뭐 혁신안을 발표할 걸로 6월 중에 발표할 걸로 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또 뭐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충분하게 논의하며 가면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세외 수입 중에 일정 부분은 증가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기조실의 예산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세외 수입 감소분이 1,071억 원인데 그 세외 수입이 왜 증가했느냐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 증액이 있고 감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입이 결손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본 게 1,071억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외 수입이 추가 발굴된 예산들이 있어서 증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그 제출이 됐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